60살 몇 억이면 편안한 노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생 이막 시작인 60살, 남은 날들을 여유롭고 풍요롭게 보내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시죠? 그럼 돈은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딱 잘라 몇 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편안한 노후의 기준이 다르고 생활 방식, 건강 상태, 예상 수명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부부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월 268만 원이라고 합니다. 좀 더 여유롭게 쓰려면 월 367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20년 노후 생활에 필요한 돈은 최소 6억 4천만 원, 여유롭게는 8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 지원, 여가 활동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60살에 10억은 있어야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10억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10억이 없어도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과 앞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례 1 알뜰살뜰 부부의 행복한 노후. 제 친구 부모님 이야기인데 두 분 다 60대 중반이십니다. 평생 알뜰살뜰하게 살아오셔서 모아둔 돈은 3억 정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도 두 분 합쳐 월 150만 원 정도 받으시고요. 처음엔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지내십니다. 텃밭 가꾸고 동네 문화센터 다니면서 새로운 취미도 배우시고요. 가끔 손주들 용돈도 챙겨주시면서 말입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면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례 2 해외 이민으로 꿈을 이룬 부부. 또 다른 친구 부모님은 60살에 과감하게 해외 이민을 선택하셨습니다. 모아둔 돈 5억 정도에 살던 집 팔아서 마련한 돈까지 합쳐서 동남아시아에 작은 집을 사셨다고 합니다. 물가가 저렴하니까 한국에서보다 훨씬 여유로운 생활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한국에 놀러 오실 때 보면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십니다. 물론 해외 생활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것도 멋진 선택인 것 같습니다. 사례 3 꾸준한 투자로 노후 자금 마련. 마지막으로 제 친척 형님 이야기입니다. 형님은 40대부터 꾸준히 주식 투자를 해서 60살에 꽤 큰 돈을 모으셨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형님처럼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하면 노후 자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편안한 노후를 위한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3억으로도 충분하다. 알뜰살뜰 부부의 행복한 노후 비결 전격 해부. 1. 알뜰살뜰 평생의 습관이 만든 기적. 친구 부모님은 평생 알뜰살뜰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죠. 이런 습관은 은퇴 후에도 이어져 생활비를 절약하고 저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약하는 습관이 더욱 중요해지죠. 친구 부모님처럼 평소에 절약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텃밭과 문화센터. 친구 부모님은 텃밭 가꾸기와 동네 문화센터 활동을 통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는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또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활력을 얻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처럼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친구 부모님처럼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고 건강한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건강이 최고의 자산, 꾸준한 관리의 중요성.
친구 부모님은 건강 관리에도 힘쓰십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노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건강하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처럼 건강은 돈보다 중요한 자산입니다. 친구 부모님처럼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쓰면 노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4. 자립적인 노후,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삶. 친구 부모님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십니다. 이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식 농사 잘 지으면 뭐하나, 자립심이 없는 데라는 말처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 부모님처럼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노후를 준비하면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존경받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5. 3억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물론 3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 증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친구 부모님의 사례는 3억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노후 준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친구 부모님처럼 절약하고 건강 관리에 힘쓰고 소소한 행복을 찾는다면 3억 원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60살 동남아 이민으로 인생 이막 꽃피웠다. 은퇴 부부의 용감한 도전. 1. 한국은 너무 답답해. 과감한 결단의 배경. 이 부부는 평생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며 5억 원 정도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한국에서의 삶은 답답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높은 물가, 치열한 경쟁,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쳐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었다고 하네요. 특히 은퇴 후에도 자식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해외 이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 동남아, 우리의 새로운 낙원. 새로운 삶의 터전 선택. 이 부부는 따뜻한 기후, 저렴한 물가, 여유로운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해 동남아시아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접근성이 좋고 의료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중점적으로 알아봤다고 합니다. 살던 집을 팔아 마련한 돈까지 합쳐 동남아시아에 작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넓은 집과 정원을 갖게 되었고 물가가 저렴해서 생활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3. 매일이 휴가 같아. 여유로운 일상과 새로운 취미. 동남아 이민 후 부부는 매일이 휴가 같은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정원을 가꾸고 오후에는 수영이나 골프를 즐깁니다. 저녁에는 현지 친구들과 어울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또 현지 문화를 배우는 데도 적극적입니다. 언어를 배우고 전통 음식을 만들고 현지 축제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4.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행복이 가득한 노후. 한국에 잠시 방문한 부부의 얼굴은 몰라보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해외 생활이 모두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외로움 등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 우리도 할 수 있다. 새로운 가능성 제시. 이 부부의 이야기는 은퇴 후 해외 이민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5억 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금액도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누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물론 해외 이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준비와 용기 있는 도전으로 누구나 인생 2막을 화려하게 꽃피울 수 있습니다. 40대 월급쟁이 주식 투자로 60살에 10억 달성. 노후 걱정 날린 비결은 1. 월급만으론 답이 없다. 절박함이 만든 투자 시작.
어씨는 40대에 접어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 막막한 노후 준비, 월급만으로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어씨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 만류도 많았습니다. 주식은 도박이다, 위험하다는 말에 망설이기도 했죠. 하지만 어씨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무조건 공부 또 공부.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 주식 투자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씨는 밤낮 없이 공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투자 관련 책을 탐독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어씨는 투자는 운이 아니라 실력이라고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가치 투자. 어씨만의 투자 원칙. 어씨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가치 투자라는 세 가지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우량주에 투자했습니다. 또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였습니다. 특히 어씨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가치 투자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주가 흐름만 쫓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경쟁력을 꼼꼼히 따져 투자했습니다. 4. 10억 달성 꿈이 현실로. 노후 걱정 끝. 어씨는 2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 결과 60살에 10억 원이라는 놀라운 자산을 모았습니다. 이제 어씨는 노후 걱정 없이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씨는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학습, 그리고 올바른 투자 원칙을 지켜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어씨의 조언입니다. 5.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씨의 응원 메시지. 어씨는 주식 투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노력하면 누구든 노후 자금 마련에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하지만 어씨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씨의 이야기가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를 바랍니다. 60살 몇 억이면 편안한 노후? 1. 편안한 노후란 무엇일까요? 편안한 노후는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노후 빈곤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생활하는 노인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한국의 노후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이를 피하려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다른 지표는 주관적 행복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소득 감소는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에서는 행복 증가 효과가 미미해집니다. 즉,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은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2. 얼마가 필요할까요? 과학적인 계산. 필요한 노후 자금은 개인의 생활 수준, 건강 상태, 예상 수명 등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상 은퇴 후 생활기간 평균 수명 증가를 고려하여 2030년 정도로 설정합니다. 월 평균 생활비 현재 생활 수준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합니다. 예상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므로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되는 추가 지출 자녀 결혼 자금, 주택 수리 비용 등 예상되는 추가 지출을 고려합니다. 국민연금 등 예상 수입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예상되는 수입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면 대략적인 필요 자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의 생활비를 25년 동안 유지하려면 약 9억 원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 계산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10억이면 충분할까요? 10억 원이라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요소들을 고려하면 10억 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경제 위기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행복한 노후를 위한 3가지 조언. 젊을 때부터 준비하세요.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젊을 때부터 조금씩 저축하고 투자하면 복리 효과를 통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하세요. 주식, 부동산,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노후 준비를 위한 추천 도서 3권.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김승호 저 경제적 자유를 위한 마인드셋과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저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이해하고 현명한 투자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행복한 은퇴 설계 고득성 저 은퇴 후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60살 몇 억이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일생 동안 모은 돈으로 과연 노후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곤 합니다. 은퇴를 앞둔 시기에는 이런 노후 자금 고민 때문에 밤잠 설치는 경우도 적지 않죠.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꿈꾸지만 현실은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퇴를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금태족이라 불리는 분들인데요. 여기서 금태족이란 말은 재미있게도 은퇴의 은을 금으로 바꾼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황금 같은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 즉 은퇴 후에도 현재와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은퇴자들을 뜻합니다. 하나금융그룹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퇴직자 중에서도 스스로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진정한 금태족은 약 8.2%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SHY 감. 나머지 10분 중 9분은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니 금태족이 얼마나 희귀한지 실감할 수 있죠. 금태족들은 은퇴 후에도 매달 평균 308만원 가량을 생활비로 쓰며 살아가는데 이는 전체 퇴직자 평균 생활비보다 약 56만원이나 더 많은 수준입니다. SHY 감. 돈 걱정 없이 평소와 다름없는 소비를 이어갈 수 있으니 은퇴 후 삶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기다려지겠죠. 위 그래프는 하나금융그룹 100년행복연구센터의 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퇴직자 중 자신이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고 답한 금태족은 약 8.2%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오른쪽 막대는 금태족의 월 평균 생활비 약 307.9만원가, 일반 퇴직자 평균 251.7만원보다 약 56만원 더 많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FNNEWS 감. 금태족들은 경제적 여유 덕분에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후 걱정 없는 당당한 은퇴 생활을 누리는 금태족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요? 평범한 은퇴자, 소위 은퇴족들은 알지 못하는 금태족만의 4가지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은퇴를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에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1. 노후 준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다. 금태족들의 첫 번째 비밀은 준비를 남들보다 일찍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가 가까워져서야 비로소 노후 준비를 진지하게 고민하곤 합니다. 그러나 금태족들은 가능한 한 젊을 때부터 은퇴 이후를 대비해 자산을 모으고 불려나갔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조사에서도 금태족은 공통적으로 30대 초반 이전에 이미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에 가입해 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FNNEWS 감. 실제로 금태족 중 30대 초반의 연금 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약 28%에 달했는데요. 반면 일반적인 퇴직자들은 같은 나이대의 연금 가입률이 고작
20% 남짓에 불과했고 40대 후반이 되어서야 겨우 30%대를 넘기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FNNEWS 감. 이처럼 금태족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2030대부터 노후 대비를 시작하여 노후 자금 준비의 완성 시기를 앞당겨 놓았다는 공통점이 있죠. 특히 이들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까지 일찍부터 활용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매달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에 부지런히 납입한 덕분에 정년 퇴직 무렵에는 제법 든든한 연금 자산을 마련해 둘 수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20대 후반부터 개인연금에 가입해온 직장인 김모 씨의 경우 30년 가까이 불입한 결과로 60세부터 매월 150만 원 이상의 연금 수령액이 평생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 직장 생활 내내 노후 준비를 미뤄왔던 동료 이모 씨는 50대가 되어서야 부랴부랴 연금 저축에 가입했지만 모아놓은 돈이 적어 연금으로 받을 금액이 한 달 고작 50만 원 남짓에 불과한 상황이죠. 이 두 사례를 비교하면 일찍 시작한 사람과 늦게 시작한 사람의 노후 소득 격차가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금태족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결국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금태족들은 젊은 시절부터 목표를 갖고 체계적으로 저축했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단순히 남들 따라 적금 몇 개 드는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은퇴 설계를 세워서 필요 자금을 역산해보고 월 저축액을 설정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죠. 가령 55세까지 5억 원을 모으겠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를 위해 사회초년생 때부터 월급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저축하거나 투자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의 시간으로 만든 덕분에 이들이 5060대에 접어들었을 때는 평범한 은퇴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금융자산 차이가 생겨나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40대 초반 금태족의 금융자산이 일반 동년배보다 1억 원 이상 많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DONGA 감. 이처럼 남들보다 한 발 먼저 노후 준비를 시작한 것이 금태족 성공의 핵심 비밀 중 하나입니다. 2. 투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 활용한다. 두 번째 비밀은 투자를 현명하게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자산을 지킬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원금 보존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들면 모아둔 돈이라도 까먹지 않으려고 은행 예금이나 현금으로만 갖고 계신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금태족들은 돈을 그냥 묵혀두지 않고 굴리는 데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시켜온 것이죠. 조사에 따르면 금태족의 4명 중 1명 약 27%는 25세 이전 아주 이른 나이부터 이미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본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FNNEWS 감. 그리고 30대 후반쯤이 되면 절반 가까운 금태족들이 본격적으로 투자, 금융상품을 활용했다고 해요. FNNEWS 감. 다시 말해 금태족들은 20대 후반 30대부터 저축한 돈의 일부를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와 시장 성장의 과실을 누려온 셈입니다. 물론 아무 투자나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공부하고 잘 아는 분야에 한해서 분산 투자하고 위험 관리도 병행했겠죠. 이를 통해 은퇴 시점까지 자산을 키워왔으니 같은 기간 은행 금리 이자만 받아온 은퇴족들과는 불어나 있는 자산 규모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대부터 소액이라도 국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한 박모 씨는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시장 수익률에 꾸준히 참여한 결과로 노후 자금에 큰 보탬을 얻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소득이었던 친구 최모 씨는 투자는 위험하다는 생각에 현금만 모았는데 결국 물가 상승과 저금리 속에서 돈의 가치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지요. 은퇴 시점에 두 사람의 자산을 비교해보니 투자에 나섰던 박 씨의 총 자산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처럼 현명한 투자는 금태족의 중요한 비밀입니다. 금태족들은 은퇴 이후에도 자산을 유지하려면 물가 상승률을 이길 투자, 수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찍부터 투자에 눈을 돌렸고 은퇴 후에도 예금을 넘어 배당주, 채권,
부동산 임대 수익 등 다양한 투자처에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태족들은 공부하고 정보 수집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면서 투자를 활용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그들은 모르는 분야에 함부로 뛰어들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스스로 재테크 관련 지식을 쌓은 후에 전략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원금 보존이 최우선이라며 모든 돈을 은행에만 묶어둔 은퇴족과 달리 금태족은 돈이 돈을 벌게 하라는 말처럼 자산의 일부를 성장 동력에 실어준 것이죠.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두 그룹의 재정적 여유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3. 금융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활용한다. 세 번째 비밀은 금태족들이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돈 관리는 한번 세팅해두면 끝나는 일이 아니라 경제 상황과 삶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는데요. 금태족들은 평생 학습자처럼 최신 재테크 정보를 모으고 금융 지식을 업데이트해왔습니다. 노후 준비에 성공한 분들은 대개 자산관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젊을 때부터 금융 관련 책이나 세미나에 꾸준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금태족들은 노후 자금 운용 방법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NEWS 감 예를 들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산관리 세미나, 지인들과 정보 교류, 재테크 서적과 인터넷 자료 등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한 것이죠. FNNEWS 감 이러한 노력 덕분에 금태족들은 다른 은퇴자들에 비해 투자, 지식이나 정보 수준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편입니다. FNNEWS 감 쉽게 말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60대 주부 이모 씨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왔지만 틈틈이 경제신문을 읽고 재테크 스터디 모임에 나가면서 금융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함께 은퇴를 맞이했을 때 국민연금 이외에도 어디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주위 부부들과 달리 이 씨 부부는 연금저축, 배당주 투자, 상가 임대 수입 등 여러 수입원을 이미 계획해둔 상태였죠. 주변 친구들이 어쩐지 여유가 달라 보인다고 부러워할 정도로 이 씨는 노후 준비에 있어서 만큼은 정보력의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반면 재테크 공부를 멀리한 사람들은 은퇴 후 갑자기 닥친 경제 환경 변화를 헤쳐나가기 어려워합니다. 세법이 바뀌거나 금융시장 상황이 달라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니 우왕좌왕하기 일쑤죠. 금태족들은 이를 대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실제 금태족 상당수가 은퇴 전에 전문 자산관리사 PB와 상담을 했거나 은퇴 설계 세미나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전문가 조언과 자기주도 학습을 병행하여 은퇴 시점에도 가장 최신의 정보로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컨대 금태족은 모르면 배우자는 자세로 평생 재무 지식을 업그레이드 해왔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금융 상품이나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똑똑한 생활인들인 것이죠. 4. 내 집 마련과 추가 수입원 확보로 현금 흐름을 만든다. 네 번째 비밀은 주거와 현금 흐름에 대한 대비입니다. 금태족들은 은퇴 이전에 내 집 마련을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한 경우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집이 있어야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주택의 자산 가치를 노후에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금태족의 92.7%가 은퇴 시점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중 절반 가까이는 35세 이전에 첫 주택을 마련했을 정도로 빨리 내 집을 장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NNEWS 감 집 한 채 마련해 놓는 게 뭐 그리 중요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집이 있으면 은퇴 후에 주택연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월 현금 흐름을 얻을 수도 있고 최소한 살 곳이 확보되어 추가 생활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자기 집 없이 새를 사는 은퇴자의 경우 매달 임차료 부담이 지속되어 생활비 압박이 훨씬 크겠죠. 금태족들은 젊을 때 힘들더라도 내 집 마련을 이루어 놓음으로써 은퇴 후 경제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금태족들은 추가 수입원, 그 중에서도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을 확보해 놓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금태족의 약 72%는 본인이 거주하는 집 이외에 별도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FNNEWS 감 다른 집이나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 한 채쯤 있으면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이 확 줄어들겠죠. 꼭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금태족들은 연금, 배당금, 저축이자 등 정기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즉, 일을 해서 벌지 않아도 자동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구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두면 은퇴 후에도 통장에 월급 비슷한 돈이 꼬박꼬박 들어오니 마음이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퇴직한 정모 씨 부부는 은퇴 전에 과감하게 지방 소형 아파트 2채를 마련했습니다. 퇴직금과 약간의 대출을 보태 매입한 아파트들을 월세로 주었더니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임대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정 씨 부부는 국민연금에 이 임대 수입까지 합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적금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보완하며 살아갑니다. 반면 직장 생활 동안 모은 돈으로 본인 집 한 채 마련하는데 그친 신모 씨 부부의 경우 은퇴 후 추가 소득이 없어 매달 국민연금만으로 생활하다 보니 빠듯한 살림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에도 들어오는 돈줄을 만들어 두었는지 여부가 은퇴 생활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금태족들은 젊을 때부터 잠자는 돈을 일하게 만들라는 말을 실천에 옮겨 부동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다양한 방면에서 현금 흐름 자산을 확보해 둔 덕분에 노후가 한결 여유로운 것이죠. 또 한 가지, 금태족들은 부채 관리에도 비교적 철저했습니다. 대출을 활용해 자산을 마련한 경우라도 은퇴 전까지 부채 비율을 낮추거나 상환 계획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은퇴 후 이자로 허덕이는 일이 적습니다. 반면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은 분들 중에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새로운 대출을 얻거나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금태족이 되려면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부채를 정리하고 추가 수입원은 늘리고 지출 압박은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례 및 요약.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비밀들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금태족들의 현실 사례를 알아볼까요? 여기 은퇴 준비 모습이 판이했던 세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0대부터 차근차근 데뷔한 김씨의 성공 사례. 김씨남 59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퇴직 20년 전부터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매달 월급의 20% 이상을 꼬박꼬박 노후 자금용으로 저축했습니다. 또한 틈틈이 적립식 펀드와 블루칩 주식에 소액식 투자하며 자산을 불렸죠. 50대에 접어들자 그는 수도권 외곽에 있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해 임대 수익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58세에 퇴직한 김씨의 현재 월 소득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약 180만 원, 거기에 임대료와 배당소득 약 70만 원이 더해집니다. 월 25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확보한 덕분에 김씨는 퇴직 후에도 큰 걱정 없이 아내와 여행도 다니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생계를 위해 은퇴 후 경비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죠. 김씨는 노후 준비는 이른 나이에 시작할수록 좋다는 말을 실감했다며 젊은 세대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와 지식 습득으로 자산을 늘린 이씨 부부. 이씨여 62세는 교직에서 퇴직한 후 남편과 함께 귀촌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은퇴를 앞두고도 경제적 불안이 적었던 비결은 젊은 시절부터 착실히 재테크 공부를 하고 투자에 참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40대에 재무설계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직접 가게 재무 상태를 점검했으며 여윳돈으로 주식형 펀드와 채권을 골고루 가입했습니다. 또 부동산 공부를 꾸준히 해서 50대 초반에 수도권 역세권 상가 소액 지분 투자에 참여, 매년 임대 수익 배당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이 씨 부부는 은퇴 자산으로 10억 원 이상을 모아두었고 월 국민연금에 추가로 개인연금 120만 원, 펀드 수익 약 50만 원 등 충분한 캐시플로우를 구축했습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각종 재테크 관련 뉴스를 챙겨보며 필요하면 자산 배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배우고 투자하니 돈이 저절로 따라왔다면서 정보의 힘을 실감했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노후 파산을 걱정하는 지인들에게 이 씨 부부는 산증인으로서 든든한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고생하는 박 씨의 반면교사, 한편으로 은퇴 준비를 소홀히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박 씨남 65세는 중소기업을 다니다 55세에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은행 예금만 해두면 될 줄 알았던 그는 연금 가입도 늦었고 투자 경험도 전무했습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가 자산의 전부였죠. 60세 이후 국민연금 약 80만 원을 받기 시작했지만 배우자와 둘이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모자라는 생활비 100만 원 남짓을 메우기 위해 박 씨는 은퇴 후 경비원으로 재취업했고 아내는 마트 캐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빠듯하자 살던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신청해 매달 90만 원을 추가로 받고 있지만 대출 이자와 의료비 등을 감당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박 씨 부부는 좀 더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해둘 걸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태족들의 이야기가 부러운 나머지 자녀 세대에게만큼은 자신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바로 일찍,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만이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금태족들의 4가지 비밀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 시작하기 젊을 때부터 노후 대비 저축과 연금 가입을 시작한다. 투자 활용하기 안전 자산에만 머무르지 말고 공부하여 투자에도 나선다. 계속 배우기 재테크 지식과 정보를 꾸준히 습득해 자산 관리에 적용한다. 현금 흐름 만들기 내 집 마련과 연금, 임대 수입 등 은퇴 후 들어올 수입원을 확보한다. 대다수 평범한 은퇴족 분들은 위의 비밀들을 알지 못하거나 실천하지 못해서 노후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이제 금태족들의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늦었더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현역으로 일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작은 부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적금 통장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공부해 본다든지 안 쓰는 방 한 칸을 쉐어하우스로 활용해 월세 수입을 얻는다든지 또는 정부의 연금 제도를 다시 점검해 본다든지 말이죠. 중요한 것은 실천의 여부입니다. 오늘 소개한 금태족의 비밀 4가지를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 모두가 걱정 없이 은퇴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현명한 준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퇴직이다. 이제 좀 쉬면서 인생을 즐겨야지. 많은 50대, 60대가 퇴직하는 날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 30년, 직장 상사에 치이고 후배 눈치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날들. 드디어 자유다 라는 해방감에 눈물이 핑 돌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퇴직 후 3개월 시간이 남아도는 건 좋은데 왜 마음은 더 초조하고 불안한 걸까요? 마치 지탱해 주던 기둥 하나가 사라진 듯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퇴직했더니 인생이 무너졌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가 퇴직 후 깊은 우울감과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냉정하고 고독합니다. 1. 회사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세상도 날 원하지 않더군요. 박모 씨 58세. 30년간 중견기업의 관리직으로 일했던 박 씨는 정년퇴직을 2년 앞두고 권고퇴직을 당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그동안 모아둔 돈까지 합쳐 약 2억 원 정도의 자산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금 흐름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없으니 지출은 줄지 않았고 불안감은 날로 커졌죠. 국민연금은 아직 몇 년 남았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싶어 이력서를 20여 군데 넣어봤지만 나이 많다는 이유로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회사는 나를 떠났고 사회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랑 마주 앉아 밥 먹기도 미안할 지경이었어요. 현재 그는 마트에서 새벽 물류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비를 메우고 있습니다. 몸도 힘들지만 가장으로서 무너진 자존감이 더 아팠다고 고백합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나니 오히려 가정이 더 불안해졌어요. 김모 씨 56세. 남편이 공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하고 60세 정년을 맞은 날 가족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딱 2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아내와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무기력해진 남편의 모습에 김 씨는 이러다 우울증 오겠다 싶어 걱정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가게 상황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남편 월급으로 생활했는데 퇴직금 일부는 대출 상환에 쓰였고 국민연금은 63세부터 나오니 23년 동안의 공백이 커다란 부담이 된 겁니다. 남편이 집에만 있으니까 식비도 늘고 전기세도 늘고 근데 돈은 안 들어오니까 불안하죠. 결국 김 씨는 15년 만에 다시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퇴직하면 인생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3. 남들 다 한다는 노후 준비, 난 왜 안 했을까? 이모 씨 62세. 이 씨는 퇴직 후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며 여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자녀 둘의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지원, 아파트 대출. 그 모든 걸 해결하고 나니 손에 남은 건 800만 원뿐이었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서울을 떠나 지방 전원주택으로 내려갔습니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텃밭을 일구고 낚시로 끼니를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료비와 예기치 않은 지출이 계속 생긴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연금 준비도 월세 받을 수 있는 수익 자산도 없을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퇴직 직전에야 뭔가 준비하려 하지 말고 40대부터 진짜 노후 준비를 해야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원을 만드는 거예요. 은퇴 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현실 전략. 1. 현금 흐름이 끊기는 순간 공포가 시작된다. 은퇴 후 자산 총액이 아무리 많아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월세 수익, 배당금, 연금 등의 현금 흐름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퇴직 후의 허무함을 이길 활동을 준비하자. 일이 없어지면 존재감도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봉사활동, 평생교육, 소규모 창업 등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미리 마련하세요. 3.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 은퇴 후 병원비는 생각보다 큽니다. 사소한 건강 이상도 노년에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 퇴직 전부터 건강 관리는 필수입니다. 특히 치아, 관절, 고혈압, 당뇨는 조기 관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5060세대는 산업화 시대를 이끈 주역들이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허술하게 준비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좀 쉬자는 말,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무너짐이 아니라 단단한 새 삶이 되길 원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 건강, 새로운 역할 이 3가지가 없으면 인생은 정말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은퇴 후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당신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했더니 인생이 무너졌다. 5060세대가 맞닥뜨린 은퇴 후의 충격적 현실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서론 5060세대 은퇴 이후의 허상과 실상. 우리 사회의 50대, 60대는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최전선에서 평생을 바친 세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은퇴를 맞이한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해방감이 아니라 불안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의 삶을 여유롭고 평온한 시기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퇴직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충격은 3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현금 흐름의 단절, 사회적 관계의 축소와 역할 상실,
정신적 정서적 불안의 증폭.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퇴직 후 무너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전략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제시합니다. 사례 분석 5060 은퇴자들이 겪는 대표적 현실. 1. 경제적 착각. 퇴직금과 자산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례 박모 씨 58세 중견기업 퇴직자. 박 씨는 약 2억 원의 자산으로 퇴직 후 몇 년은 버틸 수 있으리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자 지출 통제가 어려워졌고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공백 기간 동안 불안은 급속히 증폭되었습니다. 이처럼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전문가 분석. 자산 총액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입니다. 월 100만 원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은 1억 원의 일시금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계의 변화. 가정 내 불화와 역할 붕괴. 사례 김모 씨 56세 공기업 정년 은퇴자 배우자. 남편이 정년 퇴직 후 무기력감에 빠지며 부부간 대화 단절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생활비 압박 속에서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이 이어졌습니다. 퇴직 전에는 가정의 기둥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에는 가정의 짐처럼 느껴지는 심리적 전환이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전문가 분석. 퇴직 이후에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변화합니다. 부부간 역할 재조정, 일상 리듬의 확보, 새로운 정체성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정신적 고립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자산의 오판. 남은 돈보다 남은 시간이 중요하다. 사례 이모 씨 62세 자영업자 은퇴자. 자녀 결혼 자금, 부채 상환, 생활비로 인해 은퇴 후 남은 자산은 800만 원뿐. 결국 지방으로 이주해 생계를 절약하며 살고 있으나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고정 지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전문가 분석.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 이상입니다. 은퇴 이후 20년 이상 살아야 하므로 단기적 자금보다 장기적 수익 구조가 핵심입니다. 배당주, 임대소득, 개인연금 등 장기적인 소득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후 무너지지 않는 세 가지 핵심 전략. 현금 흐름 중심의 자산 배치 전략. 은퇴 후 고정 지출 식비, 주거비, 통신비, 보험료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월별 수입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식 배당, 월세 수익, 연금 등 다양한 수단을 조합하여 최소 월 15만 200만 원 규모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배당 ETF 투자, 상가 수익형 부동산,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전략적 운용, 역할 상실에 대비한 사회적 활동 마련. 일과 함께 사라지는 사회적 지위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활동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참여, 재능 기부, 평생학습, 파트타임 일자리 등은 정신적 활력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권장 은퇴자 대상 강사활동, 지역 평생교육 강좌 수강, 실버 커뮤니티 클럽 참여. 건강은 자산보다 먼저 챙겨야 할 가장 큰 인프라. 은퇴 후 가장 흔한 파산 원인 중 하나는 의료비와 간병비입니다. 노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치아, 근력, 심혈관 건강, 만성질환 관리가 관건입니다. 실행 팁. 50대부터 정기적인 검진과 건강보험 실비 보장 범위 체크.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근력 운동. 칼슘 오메가3 비타민 D 등 노화 대응 영양소 섭취.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인생의 두 번째 시작. 퇴직했더니 인생이 무너졌다는 말은 현재 5060세대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미리 알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위기이기도 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단기 자산 관리에서 장기 현금 흐름 구조로의 전환, 심리적 충격에 대비한 정체성 재정립, 건강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 스타일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5060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더 정교한 준비입니다. 자식은 출가하면 알아서 살라고 해야지. 돈을 안 주면 자식은 잃어도 돈은 지킨다. 돈을 주면 자식도 잃고 돈도 잃는다. 좀 멍청하게 살지 말아라. 자녀의 독립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생각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출가하면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로서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심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모 자신의 노후 준비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단순히 돈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와의 정서적인 유대감과 신뢰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독립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문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충분히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79세, 노년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세요. 자녀에게 재산 넘기기 전 꼭 알아야 할 3가지 이야기. 내 자식이 설마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인데. 79세, 김할머니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넘겨줄 생각에 밤잠을 설칩니다. 자식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지만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도 듭니다. 혹시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어쩌지? 내가 아프면 자식들이 나를 돌봐줄까? 이런 불안감은 김할머니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년층이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망설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후 빈털터리가 되거나 자식에게 버림받는 끔찍한 사례들을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 아닙니다. 79세, 노년의 마지막 보루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꼭 알아야 할 3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후 빈털터리가 된 노부부.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박 씨 85세는 5년 전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박 씨 부부에게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박 씨 부부는 빈털터리가 되어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너무 멍청했지. 박 씨는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후 요양원에 버려진 노모.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일씨 82세는 3년 전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잘 돌봐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이 씨가 치매에 걸리자 요양원에 버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씨는 요양원에서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자식들이 나를 버렸을까? 이 씨는 밤마다 울면서 후회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후 학대당하는 노부부. 제발 살려주세요. 최 씨 88세 부부는 10년 전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최 씨 부부에게 잘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최 씨 부부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 부부는 매일 학대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최 씨 부부는 매일 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79세, 당신의 노년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내가 번 돈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후 후회하는 노년층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꼭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유언장에는 자식들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이 유언장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들이 유언장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식들이 유언장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자식들이 유언장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두려워요.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두렵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신탁에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보다 안전하고 노년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9세, 당신의 노년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꼭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당신의 노년은 당신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년은 소중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문가는 당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자식에게 재산 넘겨주고 후회하는 노년층, 당신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내 자식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85세 박씨 어르신의 탄식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노후의 안락함을 위해 모아둔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외면과 빈곤한 삶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적 행위를 넘어 부모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긴 복합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종종 냉혹한 현실 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1.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재산 문제를 둘러싼 불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은 자녀에게 손쉬운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는 삶은 자녀의 경제적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법적 제도의 미비. 현행 법체계는 부양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부족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의 미비는 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자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충분한 대화와 소통.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기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상황, 가치관, 미래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재산 증여가 가족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법적 안전장치 마련. 재산 증여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양 의무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을 통해 자녀의 부양 의무를 강조하고 재산 관리 및 상속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남겨야 합니다. 3. 노후 자금 확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더라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정부는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주택 지원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상담. 재산 증여, 상속, 노후 설계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자식에게 재산 넘겨주고 후회하는 노년층, 당신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내 자식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85세 박씨 어르신의 탄식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노후의 안락함을 위해 모아둔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외면과 빈곤한 삶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적 행위를 넘어 부모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긴 복합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종종 냉혹한 현실 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1.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재산 문제를 둘러싼 불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은 자녀에게 손쉬운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는 삶은 자녀의 경제적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법적 제도의 미비. 현행 법체계는 부양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부족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의 미비는 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자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충분한 대화와 소통.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기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상황, 가치관, 미래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재산 증여가 가족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법적 안전장치 마련. 재산 증여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양 의무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을 통해 자녀의 부양 의무를 강조하고 재산 관리 및 상속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남겨야 합니다. 3. 노후 자금 확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더라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정부는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주택 지원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상담. 재산 증여, 상속, 노후 설계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자식에게 재산 넘겨주고 후회하는 노년층, 당신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내 자식이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85세 박씨 어르신의 탄식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합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노후의 안락함을 위해 모아둔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외면과 빈곤한 삶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단순한 경제적 행위를 넘어 부모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담긴 복합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종종 냉혹한 현실 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1.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재산 문제를 둘러싼 불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경제적 어려움. 치솟는 물가,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 세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은 자녀에게 손쉬운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에 의존하는 삶은 자녀의 경제적 자립심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 가족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3. 법적 제도의 미비. 현행 법체계는 부양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은 부족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도의 미비는 부모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자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충분한 대화와 소통.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기 전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기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제적 상황, 가치관, 미래 계획 등을 파악하고 재산 증여가 가족 관계에 미칠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2. 법적 안전장치 마련. 재산 증여 시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양 의무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을 통해 자녀의 부양 의무를 강조하고 재산 관리 및 상속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남겨야 합니다. 3. 노후 자금 확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더라도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 사적 연금 제도를 활용하고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정부 지원 제도 활용. 정부는 노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주택 지원 등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상담. 재산 증여, 상속, 노후 설계 등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 세무사, 재무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노후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노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단독 제발 살려주세요. 노부부의 절규, 재산 넘긴 후 시작된 10년 지옥. 카메라 앞에 선 88세 최 씨 할아버지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깡마른 몸에는 멍 자국이 선명했고 힘없이 떨리는 목소리는 10년간 이어진 악몽을 증언했습니다. 자식들이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최 씨 부부는 10년 전 자식들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처음에는 달콤했던 약속, 점점 드러나는 악마의 얼굴. 처음 몇 년 동안은 자식들의 태도가 괜찮았습니다.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용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식들의 태도는 점점 변했습니다. 안부 전화는 줄어들고 용돈은 끊겼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폭언과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늙은이들이 밥만 축내고 뭐하는 거야. 빨리 죽어.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자식들의 폭언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최 씨 할아버지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할머니는 머리를 다쳐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지옥 같은 현실. 자식들은 최 씨 부부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 그것도 쉰밥에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진 할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할머니의 애원에도 자식들은 냉담했습니다. 오히려 밥 먹을 힘도 없으면 빨리 죽어. 라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10년간 이어진 악몽, 끝나지 않는 고통. 최 씨 부부는 10년 동안 자식들의 학대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삶에 대한 의욕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두려워 신고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제발 살려주세요. 최 씨 부부는 매일 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절규는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에 외면 방관하는 이웃들.
최 씨 부부의 학대 사실은 이웃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 괜히 나섰다가 보복당할까 봐 두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웃들의 외면 속에서 최 씨 부부의 고통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회의 무관심은 학대를 방관하고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 최 씨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노인 학대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노인 학대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학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학대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없는 사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노인 학대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노인 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389입니다. 당신의 작은 용기가 한 노인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79세, 마지막 재산을 지키는 과학 뇌과학, 행동 경제학, 그리고 심리학이 말하는 노년의 의사결정.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79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당신.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혹시 그 결정이 당신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내 자식이 설마. 물론 자식을 믿는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년의 의사결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때론 비합리적일 수 있다고. 당신의 마지막 재산을 지키기 위해 뇌과학, 행동경제학, 그리고 심리학이 말하는 노년의 의사결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뇌과학 노화와 함께 변하는 뇌. 나이가 들면 뇌도 노화합니다. 특히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판단력, 충동 조절 능력, 복잡한 정보 처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젊은 시절에는 하지 않았을 법한 위험한 투자나 자녀의 감언이설에 쉽게 넘어가는 등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노화로 인한 뇌 기능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2. 행동경제학 손실 회피 심리와 현상 유지 편향.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손실 회피 심리가 강하고 현상 유지 편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러한 심리는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큰 변화를 꺼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상 유지가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때로는 변화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심리학 사회적 고립과 의존성. 노년에는 사회적 고립과 의존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이것마저 안 해주면 자식들이 나를 버릴까봐. 하지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녀가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당신을 이용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79세, 당신의 마지막 재산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3가지를 기억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산 관리, 상속, 노후 설계 등 중요한 의사 결정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변호사, 세무사, 재무 설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정보를 얻고 최선의 선택을 하세요.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우려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자녀의 반응을 살피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신의 노후를 위한 계획을 세우세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후 계획을 세우세요.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사회활동, 취미생활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추천 도서. 노후 파산 고령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책으로 노후 파산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려줍니다.
넛지 행동 경제학의 대표적인 책으로 인간의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설명하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나는 내 나이가 좋다. 노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79세, 당신의 마지막 재산은 당신의 삶입니다.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